우리는 흔히 사람의 인격을 그릇에 비유하곤 하죠. 저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야, 소인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도량과 성품을 평가하는데요. 정약용 선생은 그릇이 큰 사람을 능력이나 도량이 넓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 큰 사람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며 삶의 굴곡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 큰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갈지 아니면 작은 그릇의 사람으로 남아있을지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조선시대의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인생 조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여러분도 다산 선생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더 큰 그릇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여유롭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산 정약용, 그는 1762년에 태어나 1836년에 생을 마감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정치가였죠. 그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보였고 실학이라는 현실적인 학문을 연구하며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억울함으로 벼슬길이 막혔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이 참수되거나 유배를 당하고 가문은 패족이 되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자신도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며 18년간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죠. 상황은 고독과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을 학문에 매진하는 기회로 삼아 독서와 저술에 몰두하며 자신의 학문 세계를 더 깊이 확장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마음의 힘과 인내심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8년이라는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선비로서의 기계를 지키며 굴하지 않고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으며 그 중에서도 목민심서는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저서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인내심과 성실함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정신력의 산물이었죠. 그는 하피첩을 통해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곳은 저녁 때 그늘이 먼저 지고 일찍 피는 꽃은 그 시듬도 빠르다는 것이 진리이다. 운명은 돌고 돌아 한 시각도 멈추지 않는 것이니 이 세상의 뜻이 있는 사람은 한때의 재난 때문에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죠. 이는 그가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 그릇이 큰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지 않은 생각들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과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속의 탐욕과 헛된 욕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명해야 생활 속의 상황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몸을 단정히 하라. 외모와 용모가 단정하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자신도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단정한 용모는 단순히 외적인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태도를 가꾸는 것과도 관련이 있죠. 셋째, 말을 삼가라.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필요 없는 말은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행동을 무겁게 하라. 행동을 가볍게 하지 말고 진중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행동하면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쉽게 움직이지 말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은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유배 생활 중에도 이러한 원칙을 마음속에 새기며 자기 수양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릇이 큰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기 쉬운데 다산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가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패해서 더 많이 배운다는 말 역시 정약용 선생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성공보다 실패에서 얻는 지혜가 더 많으며 그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즉, 자신의 길을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의 칭찬에 우쭐대지도 않고 남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의 가르침처럼 그릇이 큰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해결책을 찾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스스로의 길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기 반성과 내적 성장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그릇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바로 큰 그릇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상대를 대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 대해주길 바랐는데 사실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잘 대우하지 않아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말이죠. 저도 회사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처음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소통이 어려워졌죠. 그러다 어느 날 중요한 회의에서 한 직원이 소극적으로 답하는 걸 보고 짜증이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어요. 그 후로 팀원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고 소통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구나라는 걸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혹시 내 태도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었니? 라고 물었더니 한 직원이 용기를 내서 부장님이 조금 무섭게 느껴졌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기에 그들도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 후로 저는 회의나 일상 속에서 먼저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편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팀원들도 나에게 더 다가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죠. 결국 나의 행동과 태도가 다른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상대방을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정약용 선생은 호연지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을 당당히 바라보며 떳떳하게 살아가는 기운을 의미하죠. 그는 이 기운이 없으면 인생이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유배 생활 중에도 정약용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학문에 전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연지기는 그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한때의 재난이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떳떳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죠. 호연지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탐욕과 거짓을 없애고 항상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삶의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겸손이 사람을 머물게 하고 명성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게 마련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를 자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죠.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주목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고 결국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보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존경받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결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산 선생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겸손함이 진정한 명성을 쌓는 밑바탕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내가 내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의 몫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로써 자신의 인격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말은 나의 그릇을 채우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그 대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지키지 못할 약속 또는 잘못된 소문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가볍게 한 말이라도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말이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이유로 말을 신중히 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말을 많이 할수록 그 무게는 가벼워지고 결국 의미 없는 말들로 가득 차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고 굵게 의미 있는 말만 하라는 것이 다산의 가르침입니다. 말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지며 나의 인격과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늘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죠. 재물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얽매여 주변을 신경 쓰지 못하고 오로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사람들을 잃고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검소하게 살며 때로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재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닌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얻는 것과 연결되죠. 그는 절약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즐겁게 베풀 수 있는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절약과 검소함이 올바른 재물 사용의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재물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매몰된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그릇이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검소하게 살며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결국 재물은 수단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산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은 배움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배움이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용적인 지식 그리고 시대에 맞는 것을 익히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통해 사람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책 속의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 맞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약용 선생은 청렴함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조한 청렴은 타인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청렴은 과시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청렴은 외부의 평가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당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청렴을 통해 얻어지는 진정한 만족은 외부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데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청렴함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힘이자 올바른 배움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재난은 다양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또는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는 상실감 등 인생에서 큰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죠. 현재에 충실하게 살되 이러한 재난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관리와 예방을 하고 경제적 문제에 대비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며 인생의 상실을 맞이할 때도 심리적 정서적으로 미리 마음을 단단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위기는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시련이 닥치기 전 우리는 미리 준비된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을 통해 그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대비가 있으면 어떠한 재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인생 조언 어떠셨나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을 맑게 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며 말을 신중하게 하고 행동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실패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죠. 또한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검소하게 살며 때로는 베풀 줄 아는 삶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겸손한 태도가 진정한 명성을 쌓는 길이며 무엇보다 호연지기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 조언들을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한다면 우리도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